요즘 마케팅을 알아보면 어디서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 후기를 올리는 것도 바이럴이고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보내는 것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확히 어떤 게 바이럴 마케팅인지 전 조금 애매해가지고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바이럴 마케팅 저희가 하는 업무죠.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는 것, 그런 마케팅을 보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름이 바이럴 마케팅이냐? 바이럴이라는 뜻 자체가 전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막 웃고 있으면은 웃음이 전염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보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 발행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바이럴 마케팅인 게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옆에 사람들한테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요즘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이럴 마케팅 하냐면은 이게 광고비를 아무리 태워도 사실 몇 명한테 노출이 되는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이럴 마케팅은 한번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맘카페에 글 하나 올렸는데 그게 막 바이럴 돼가지고 조회수 몇천 나오고 지역 엄마들이 다 알게 된다 이러면은 그냥 사실상 그날 이후부터는 줄 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시니까 그만큼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직접 공유해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블로그 후기처럼 검색을 통해 오랫동안 노출되는 콘텐츠도 바이럴 마케팅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맞죠? 왜냐면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고 노출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바이럴은 두 가지 종류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을 시켜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오랫동안 최소한 1, 2주 정도는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폭발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는 맘카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맘카페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얼마큼 조회수를 뽑아내느냐,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옆에 인기글이라는 또 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더욱더 오랜 기간 동안 상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갈래로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블로그 광고는 무조건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광고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럴 마케팅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식인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살짝은 이제 와전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광고라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받고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고요. 바이럴 마케팅의 것보다 본질적인 핵심은 업체 측면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컨텐츠가 아니라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느낀 점이라던가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는 것, 그게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럴 광고를 할 때는 보통 그 업체에서 내세우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업체 측에서 홍보를 하고 싶은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장단점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바이럴 마케팅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보면은 진짜 본인이 예를 들어 건성 피부인데 이 제품은 문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알맞다, 겨울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열함으로써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 때 굳이 장점만 좀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글을 올리는 분이 본인이 느낀 점이라던가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까지 이제 기재가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홍보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물론 업체 측에선 아쉬운 부분 이런 거 적는 게 싫으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 올렸을 때 상용주 훨씬 더 잘 되고 노출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검색해서 보다 보면은 사실 업체 측에서 올린 광고 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블로그에서 진짜 본인이 찍은 사진과 함께 본인이 느꼈던 점들이랑 아쉬운 점 이런 것까지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훨씬 더 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그러면 모든 브랜드가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이럴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요거는 저희가 다양한 업종들을 광고를 맡으면서 봤던 게, 저는 바이럴이 잘 맞는 업종의 공통점은 뭐냐면 객단가가 너무 높지 않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좋은 것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원이라던가 헬스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음식점. 마치 반대로 바이럴 마케팅이 좀 업종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좀 많이 노출돼야 하는 것들, 개인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바이럴보다는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도 업종이지만 특히나 바이럴이 좀 잘 먹히는 경우가 뭐냐면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막 초창기인 브랜드가 이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도 효과가 좋은 게, 초반에는 큰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저기 큰 전광판에다가 5개 광고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온라인 중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이 아무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뭐 매체라던가 그리고 뭐 커뮤니티 이런 데를 통해서 노출을 우선 먼저 시키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 런칭이나 아니면 프로모션, 새로운 지점을 하나 냈다거나 이런 경우에 바이럴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조금 더 서비스에 비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들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 그 제품을 어떤 분들이 찾느냐, 타겟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타겟을 정했다면 그 타겟들이 많이 활동할 만한 매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타겟이 정해졌다면은 그 타겟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출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인지도 향상이다, 그러면은 좀 재밌는 소재로 풀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구매 전환이 첫 번째로 목적이다 그러시면은 그 제품에 대한 특장점, 경쟁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소재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바이럴 마케팅은 한 가지 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에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타겟에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어떤 매체에 들어가야 내 상품을 구매할 고객들에게 노출될지도 사실 잘 모르시고, 그리고 뭐 원고라든지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야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처음에는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YM에대해서는 기획부터 발행까지 저희가 알아서 싹 다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럴 쪽으로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매체가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네이버, 유튜브, 구글, 인스타, 메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업종에 딱 맞는 원고와 매체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YM에도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찍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